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삿바싸움, 기싸움이 시작됐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금 쉽게 단일화 될 줄 알았는데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미 짐작했을 법합니다. 막상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 되고 나서는 살짝 마음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죠. 내가 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인데 무소속 후보에게 쉽게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본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쪽의 참모들은 여기가 무슨 한덕수 당이냐, 한덕수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1,000원짜리 당비도 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재원 비서실장입니까? 결국 대통령 본선의 투표 용지에는 한덕수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약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기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3선 4선 의원들이 줄줄이 빨리 단일화해라. 11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후보 공식 등록 마감일이죠. 이때를 지나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혀서 단일화를 촉구하는데, 아마 국민의힘 단일화를 촉구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당신이 좀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속된 말로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왔어가 마음이 다르다는 뜻인데, 하여간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조금 약간 다급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조계사 4월 초파일 날 김문수를 만나서 빨리 만나자고 했는데 김문수는 그냥 네 대답을 3번 했다는가요? 그것도 시원찮게 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완전 원샷 단일화를 이루고 싶은 것이 한덕수의 마음이겠지만 김문수로서는 지금 시간을 좀 벌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재차 만나자 해도 김문수는 지금 대구로 영남권을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단일화, 역대 단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데 실제로 좀 어렵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유명한 단일화 시도가 있었죠. 1987년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의 기수였던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노태우 장군. 거기에 맞서려면 야당 후보인 김영삼, 김대중의 연대 단일화가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였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민주화 세력,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는데 두 양김의 의사가 대립되고 쉽게 말해서 서로 내가 먼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입장이 극렬하게 맞서면서 대선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민주화 세력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쪽에는 굉장히 실망감이 큰 단일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단일화가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1997년 12월 선거인데 그 당시 IMF, 대한민국 외환위기로 거의 경제가 거들난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지금의 국민의힘계 이회창 후보가 있었고, 여기에 맞서 김대중 후보가 다시 나섰죠. 한쪽에는 자민련이라는 김종필,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모았던, 이렇게 한 3파전이 있었는데 결국 DJ, 그러니까 김대중은 JP, 그러니까 김종필과 연대를 했고 DJP 연합을 성사시켰어.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DJP가 아니고 김대중, 김종필의 DJT, 박태준까지 합친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회장까지 합쳤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호남, 충청, 영남이 조금 합치고, 또 정치적인 과거 이력에서도 제야 민주화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온 김대중, 그리고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종필, 그리고 산업화의 주역이라 할 박태준이 모여서 단일 후보, 김대중으로 단일 후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정권 교체를 했죠. 대쪽 총리 이회창이 선거에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뭐 그 이후 또 5년 뒤에도 단일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과 정몽준이었는데 결국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다가 결국 단일화의 여론조사에서는 졌죠. 노무현이 열세인 굉장히 전반적으로 약한 지지세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급격히 세를 불리고 결국 대선의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이회창을 극적으로 꺾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이후에 또 단일화 있죠. 2012년입니까? 문재인 안철수 뭐 단일화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일단 단일화가 성사됐다고 볼 수 있고 안철수가 드랍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단일화였습니다만 뭐 문재인은 그 당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론 이런 단일화의 어떤 기점을 시작으로 문재인의 정치력이 그리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5년 뒤에 다시 탄핵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 뭐 거기 좋기도 하고 어떤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의 작검의 김문수 한덕수처럼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물음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렵다. 이해관계, 목표가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이권과 상대의 이권이 결합하기는 어려운 정치의 본질인데 정치적인 성격 그 자체가 정치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장의 현실적인 것인데요. 단일화 과정에 두 사람만의 정치인이 만나서 한쪽을 몰아주는 것이라면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예를 들면 큰 덩치가 커진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미 그 후보자는 홀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총각이던 시절하고 장가를 가면은 양쪽 집안을 다 거스리고 눈치를 보고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가족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랄까요? 후보가 되는 순간 굉장히 몸집이 커지고 그 후보뿐만 아니라 그 후보의 운명과 같이 하는 참모들이 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쪽에서도 쉽게 단일화 할 것 같았지만 그 참모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한덕수 쪽도 우리는 단일화만 된다면 이 기세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김문수 쪽도 한덕수가 포기해 준다면 우리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확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 뭐 또 단일화가 어려운 것은 결과적으로는 쉽게 한쪽이 굴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뭔가 힘이 팽팽한 것이고 두 사람이 이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이겠죠. 또 이질적인 것이 많아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많으면 돌아오는 것이 많듯이 결과적으로 단일화 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높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문수나 한덕수도 이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높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문수의 이력 노동운동가에서 지금까지 온 것 한덕수 고시패스를 해서 여러 흔히 말하는 고위직의 행정관료로서 역할을 해왔죠. 분명히 살아온 이력이나 어쩌면 정치적 경험, 인생 경험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한쪽으로 가기도 힘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편 명분상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문수는 내가 국민의힘 공식 대선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식 후보가 되었지 않느냐. 대통령 후보다 내가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후보는 내가 여론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좀 묘한 것이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는 총리를 두 번 임명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쩌면 나를 대통령으로도 임명해달라 하는 이런 좀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일화는 될 것이냐 어느 쪽으로 될 것이냐 이것이 큰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100%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인지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김문수 쪽이 좀 살짝 유리한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7일 그리고 5월 11일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뭐 이렇게 뭘 사진도 찍고 팜플렛도 내고 공보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에다가 그걸 또 납품을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의 마지노선이고
11일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통령 후보, 여야 공식 후보, 무소속 후보든 등록일 마감일입니다. 그 뒤로는 등록하고 싶어도 대통령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혼자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한 25일쯤 투표용지가 인쇄된다는 날. 이 이제 세 날짜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쪽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은 대충 이런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여야 공이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되면 그때부터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후보의 결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비상대책위원이든 당대표든 관계없다. 후보 결정을 존중해주고 실제로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의 이양수 의원을 경질하고 장동혁 의원을 내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동혁 의원도 좀 찜찜한지 고사를 했습니다만 그건 선거 과정에서 돈, 선거 자금, 조직을 총괄할 사무총장을 김문수 쪽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건 또 우선권에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로서는 그걸 잘 알고 있고 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으로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면 행여 11일 이후이면 김문수는 그 당의 공식 대표로 등록할 수 있고 한덕수는 글쎄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법상 애매하고도 약간 난관이 있습니다. 11일 이전에 김문수든 한덕수로 단일화되고 한 사람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운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25일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이전을 목표로 단일화가 시도된다면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는 사실상 어쩌면 자금이나 조직에서 거의 고사 상태로 말라 들어가는 굉장히 가면 갈수록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법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당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무소속이나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죠.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그 한덕수가 단일화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이게 당의 자금을 좀 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단일하고 뭐고 간에 누가 나오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택도 안 되는데 뭐 한 10여 %포인트 뭐 최소한 그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단일화 해봐야 그게 큰 시너지 효과가 없는 듯하다 이렇게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왜 그렇게 부글부글 뭐 찢고 뽑고 싸우느냐. 과연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우파 보수 진영이 어떻게 하든 뭐 이길 수는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이번 대선은 거의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석이 있죠. 물론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의 유죄 판결이 원심이 파기되고 다시 그 재판을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의 이게 법적으로 본다면 거의 공직선거법 유죄이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그 형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 다만 대통령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 대선의 이번 게임은. 그래서 보수가 참 힘겨운 싸움이다 하는 것인데 우파 보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일말의 그 여수가 있는 것이죠. 이길 성산의 어떤 변수가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 본인의 리스크가 우선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빅텐트니 개헌이니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정치인들이 모조리 다 운동장에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 단일 후보 뭐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총력전을 해준다면은 저는 좀 일말의 승산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왔던 뭐 최종 경선에 올랐던 한동훈 전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또 홍준표 이런 분들까지 모조리 나와서 국민의
후보를 위해 지원 유세를 한다면 방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뛴다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미국으로 갔습니까? 그분은 가끔 이렇게 미국을 가시는데 이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를 부르짖었던 정치인이 막상 대통령 선거 본선이 시작되자 어디 다른 나라로 떠나간다. 전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대선 후보 경선이 그리고 또 낙선이 심리적으로 충격이 컸는가요? 자당 후보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한동훈 전 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총력전이 전제될 때만이 이 우파 보수의 신랄 같은 승리의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한덕수 전 총리를 참 존경한다 할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탄핵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별로 근거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덕수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또 최후 진술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한덕수 본인은 대한민국이 $300 시대 그때 공직에 입문했다고 스스로 밝혔죠. 그리고 $30,000 시대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인데 국민소득이 100배 성장하는 동안 한덕수는 국가가 부여하는 관직 어디엔가 100% 있었겠죠. 그걸 봉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일말의 공헌을 한덕수가 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만하고 그 점에서는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별을 보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국무총리를 2번 임명당한 사람이 갑작스레 나와서 된다 하는 것도 조금은 응감생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덕수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상한다면 어쩌면 김문수가 이번 대선을 거의 망치든 뭐든 간에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한덕수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무소속이 뭘 어쩌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와서 포럼도 안 돼서 드랍했는데 자금이나 조직에 그런 한덕수로서는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치는 현실이니까 정말 존경하는 사람만이 존경하는 순서대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돌이켜보면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3선 4선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이 김문수를 향해서 단일화 촉구를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전부터 한덕수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를 계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어정쩡한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경선을 하는데 벌써부터 밖에서 무슨 용병을 수입해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낼 것이라는 말을 해버렸으니 그 전당대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의 정당성과 긴박함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 계엄과 그리고 탄핵 정국 이후의 대통령 선거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은 목표는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가 설령 지더라도 우리는 당권이나 국회의원직을 계속 가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좀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우파가 만약에 일말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여된 모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 띄워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는 또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후보와의 전 대표 후보와의 연대가 절실한데 글쎄요. 이준석 후보는 그건 아니다. 이번에는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세일의 직설사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